도박판을 설계한 수학자, 카지노의 비밀. 라스베이거스의 밤은 화려합니다. 욕망으로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불나방처럼 카지노로 모여듭니다. 룰렛이 돌아가는 소리, 슬롯머신이 터지는 경쾌한 전자음, 그리고 딜러가 카드를 섞는 차가운 마찰음. 이 모든 소음 속에는 아주 오래되고 견고한 진실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우스는 언제나 이긴다는 법칙입니다. 카지노는 자선 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모든 게임은 수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카지노가 미세하게라도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잠깐 돈을 딸 수는 있어도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확률의 법칙은 냉정하게 작용하고 결국 돈은 카지노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중력과도 같은 법칙이었습니다. 적어도 1960년대 초반 허름한 양복을 입은 한 젊은 수학 교수가 라스베이거스 샌즈 카지노의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에드워드 소프입니다. 그는 도박사도 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MIT에서 미분방 정식을 가르치던 아주 점잖고 조용한 물리학 박사이자 수학 교수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카지노 게임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게임은 독립시행, 즉 앞의 결과가 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 1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룰렛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소프 교수의 날카로운 눈에 한 가지 게임이 포착됩니다. 바로 블랙잭이었습니다. 소프는 블랙잭이 다른 게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블랙잭은 카드를 섞어 덱을 만들고 그 덱에서 카드가 한 장씩 빠져나갑니다. 즉 앞에서 어떤 카드가 빠져나갔느냐에 따라 남은 카드의 구성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내가 이길 확률이 실시간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덱에 에이스어나 10 같은 높은 숫자의 카드가 많이 남아있다면 플레이어가 블랙잭을 만들 확률이 높아져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낮은 숫자의 카드만 잔뜩 남아있다면 딜러가 유리해지죠. 소프 교수는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기였던 IBM 704 슈퍼컴퓨터를 빌려 밤새도록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수천만 번의 가상게임을 돌린 끝에 그는 마침내 카지노의 수학적 우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필승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드 카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빠져나간 카드의 숫자를 세고 계산해서 자신이 유리한 타이밍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률이 높다고 해서 전 재산을 다 걸 수는 없으니까요. 한 번의 불운으로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프 교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켈리 공식입니다. 존 켈리라는 과학자가 정보통신 잡음을 줄이기 위해 만든 이 난해한 공식을 소프는 도박판의 자금 관리 시스템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내 승률이 55%이고 배당이 2배라면 내가 가진 돈의 정확히 몇 %를 베팅해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가? 켈리 공식은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승률이 높을 때는 과감하게 베팅 금액을 늘리고 불리할 때는 베팅을 최소화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정교한 투자이자 과학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소프 교수는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딜러의 눈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끼고 가짜 이름을 댔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연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카드가 나올 때마다 그는 속으로 환호했고 높은 카드가 나올 때마다 침착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켈리 공식이 지시하는 순간 그는 과감하게 칩을 밀어 넣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카지노 딜러의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소프 교수의 앞에 쌓이는 칩은 산을 이루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연봉의 몇 배를 벌어들였습니다. 처음엔 운이 좋다고 생각했던 카지노 매니저들의 표정이 점차 사색이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딜러를 교체하고 카드를 더 자주 섞었지만 수학으로 무장한 이 남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카지노를 이기는 수학자가 나타났다. 카지노 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소프 교수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심지어 커피에 약을 타거나 물리적인 협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블랙잭의 룰 자체를 바꿔야만 했습니다. 한 명의 수학자가 거대 자본인 라스베이거스 전체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소프 교수는 자신의 비법을 담은 책 딜러를 이겨라 비트 더 딜러를 출간했고 이 책은 전 세계 도박사들의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소프가 진짜 한 수 앞을 내다본 천재인 이유는 그 다음 행보에 있습니다. 그는 카지노에서 쫓겨난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카지노는 판돈이 너무 작아. 내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했으니 이제 진짜 거대한 카지노로 가볼까?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세계 최대의 도박판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직관과 감, 그리고 소문에 의존하는 야생의 세계였습니다. 이 회사가 뜰 것 같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소프의 눈에 주식시장은 거대한 블랙잭 테이블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식 가격의 움직임에도 수학적 패턴이 있었고 저평가된 주식과 고평가된 주식 사이의 틈새, 즉 엣지가 존재했습니다. 그는 카지노에서 썼던 것과 똑같은 무기, 통계학적 확률 계산과 켈리 공식을 주식시장에 대입했습니다. 1969년 그는 세계 최초의 퀀트 펀드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턴 뉴포트 파트너스를 설립합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컴퓨터와 수학 공식으로 주가를 예측한다고? 주식은 심리야, 이 사람아. 하지만 결과는 역사가 말해줍니다. 그의 펀드는 20년 동안 단 한 번의 분기, 적자도 없이 S&P 500 지수 수익률의 2배가 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일 쇼크로 증시가 폭락할 때도, 블랙 먼데이로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을 때도 소프의 펀드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확률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 때 켈리 공식에 따라 저가 매수하고 남들이 환호하며 거품을 만들 때 냉정하게 매도했습니다. 오늘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는 알고리즘 매매와 퀀트 투자의 시조세가 바로 이 도박판에서 쫓겨난 수학자였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소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남들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시스템의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카지노는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는 아니, 이것은 확률의 영역이다라고 증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이것은 수학의 영역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하면 행운을 빕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렉스의 한 수 앞을 구독하시는 여러분, 에드워드 소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세를 요구합니다. 행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확률을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켈리 공식처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베팅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틈새, 나만의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엣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눈, 그리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도박판을 설계하고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수학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수 앞의 지혜가 아닐까요? 카지노 딜러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의 냉철한 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하우스가 아닌 플레이어가 이기는 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